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민주당 구상권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검사를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방역에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금액보다 2배, 3배 더 많이 배상 청구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조금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소급 적용을 하면 전광훈 목사 측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었죠. 이낙연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대표의 이 답답한 행보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아무래도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사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여자 전원 형사고발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나왔습니다. 방역 공무원 껴안고 침뱉는 가해 행위는 전투 중에 군인에게 총질을 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전원 형사고발, 방역 비용 구상 청구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재명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의 권한과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다수 국민들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제조치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다. 그런데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전염시킨 행위를 하고 있다.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 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뱉는 가해 행위까지 한다. 신천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인사들의 만행이 참으로 안타깝다. 방역 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전쟁에서 전투 중인 군인에게 총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 모임과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 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 비용을 모두 구상 청구할 것.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낙연 대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었으니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제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잘 던졌습니다. 진중하면서도 강한 메시지, 이러면서 행동하는
실천력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힘 있는 자리, 메시지를 던지고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에 올라섰으니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 구상권 청구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법안 발의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이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수처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법안들 왜 이렇게 느리냐? 180석 밀어줬는데 왜 도대체 달라지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는 미통당의 발목 잡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죠. 물론 그때도 무시하고 진행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 저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러고 나서 초반 국회가 끝났습니다. 9월 4일에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을 해요. 이놈의 국회가 상시 일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국회는 잘 쉽니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정기국회, 임시국회 뭐 이런 식으로 열리고 중간중간에 쉬어요. 이것들이 자꾸 쉬어. 민주당은 12달 열심히 일하는 상시국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법을 바꿔야죠. 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쉽니까? 국민들은 애가 타 죽겠는데 필요한 법안을 빨리 제때 만들어야지. 정기국회, 임시국회 열리지 않으면 일단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국회가 중간중간 쉰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국회가 쉰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쉽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일하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왜 그럴까? 뭐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본질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의원의 본질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시 국회를 만드는 법안도 이번 21대 국회 때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하는 국회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자, 9월 4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이건 무조건 통과돼야 되고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되고 이번에 민주당이 또 이야기 꺼낸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겐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이것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해서 전광훈 목사 그 일당들에게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이미 동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2억이 넘는 구상권이 청구됐다라는 뉴스는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고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 검사 받으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론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검사 받으라는 캠페인 이런 거 하지 않죠. 이제는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가 생겼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올라갔어요. 취임을 했습니다. 달라져야죠.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소망을 민주당 의원들은 깨닫고 국민들에게 180석을 몰아주길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미통당 때문이죠. 전광훈을 괴물로 키워버린 미통당 때문입니다. 자, 미통당 이야기 살짝 해볼까요? 미통당에서 극우 세력과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홈페이지, 미통당 홈페이지는 이미 불타오르고 있고요. 전광훈은 이미 문재인 정부보다 미통당을 비판하기 바쁩니다. 거기다가 미통당 내부에서도
손절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어요. 내부 분열까지 생기고 있죠. 이들이 이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와 손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데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분리하면 죽어요. 그래서 손절하고 싶은 김종인 영감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불가능해요. 김종인 영감은 이미 대권주자 대선을 꿈꾸고 있거든요. 본인이 극우와 손절을 하고 중도층을 끌어들이면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종인 영감은 어떻게든 극우 세력과 손절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는 걸 조만간 깨닫게 될 겁니다. 일단 김진태, 민경욱 당협위원장에서 제명시킬 거예요. 이미 다음 달에 미통당에서 당무 관련된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민경욱과 김진태를 날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뒤집어질 겁니다. 민경욱, 김진태 더 태극기 부대에 바짝 붙어서 타도 미통당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뜩이나 빠지고 있는 지지세에 태극기 부대마저도 지지하지 않아 버린다면 미통당은 어떻게 될까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손절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구상권을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래저래 미통당의 생명은 점점 끝나갑니다. 자, 180석을 몰아줬는데 일 처리가 너무 느리다라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9월 4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발빠르게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참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포장마차들도 저녁 시간대 다 문 닫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일주일 동안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러면 경제가 멈춰버리죠. 하지만 지금의 이 방역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꾹 참고, 그래 일주일 한번 참아볼 테니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불길을 잡아봐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미통당은 뭐하고 있죠? 내부 분열하고 있어요. 지금 힘을 모아서 이 위기, 이 난관을 같이 헤쳐나가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태극기 부대가 손절한다, 안 된다,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미통당이 주범이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